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모처럼 비 내리는 한 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가뭄에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동안 메말랐던 땅과 마음을 조금은 촉촉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오늘은 최근 또다시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가 된 자사고 폐지와 관련한 집회가 열리고 있는 현장을 라이브로 연결합니다. 6월 26일 박용의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자사고 폐지 움직임에 이를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학생 혼란과 교육 격차를 이유로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미군 기지가 떠나고 있는 의정부 일대에 각종 개발 사업과 문화 공간 조성 등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에서 가족을 태우고 운전하던 40대 남성이 차량 사고를 내고 도로 아래로 투신해 숨졌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무더위 쉼터는 늘고 있지만 정작 쉼터가 필요한 주민들에게는 외면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지역 자사고 폐지를 발표한 데 이어 서울시 교육청도 자사고 폐지를 예고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사고 폐지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지금 이 시각 종로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선아 기자. 네, 저는 지금 자사고 폐지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는 종로구 보신각에 나와 있습니다. 네, 다행히 지금 비는 그친 것 같습니다. 먼저 집회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네, 자사고 폐지에 반대하는 서울 지역 23개 자사고 학부모들이 종로구 보신각에서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서부터 집회는 진행됐는데요. 네. 학부모들은 구호를 외치고 폼피켓을 들면서 자신들의 의견을 서울시 교육청에 전달했습니다. 10시 50분께 공식적인 집회는 마쳤고 지금은 자신들의 뜻을 시 교육청에 전달하기 위해서 도보로 행진에 들어갔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서 보니까 지금 학부모들이 이동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방향으로 봐서는 그 박 기자 말대로 교육청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학부모들이 이 자사고 폐지에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학부모 측은 자사고 폐지에 대해서 진영 논란에 입각한 정치적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 정책이 바뀌는 것은 학생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일선 학교에 또한 혼란을 더 크게 만들 뿐이라면서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자사고 폐지가 오히려 강남 8학군 부활과 강남북의 교육 격차를 더 벌일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학부모 측 입장은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자사고 측, 그러니까 이 학교의 반응과 자사고에 다니는 학생들 반응도 궁금합니다. 네, 지난 21일 자사고 학교장 연합회도 자사고 폐지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교장들은 만약 서울시 교육청이 지역 그 자사고 한 곳이라도 폐지할 경우 23개 자사고가 연합해서 힘을 모으겠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네. 또한 자사고에 다니는 학생도 만나봤습니다. 학교가 폐지될 수 있다는 그 이야기가 소문이 돌면서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에 대해서 이 서울시 교육청의 공식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지난 22일 그 조희연 교육감은 학교 폭력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기자들이 자사고 폐지에 대한 서울시 교육청의 공식적인 입장을 인터뷰했는데요. 하지만 조 교육감은 그 사회적 논란이 워낙 큰 만큼 좀 조심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오는 22일 이와 관련한 죄송합니다. 오는 28일입니다. 28일 이와 관련한 공식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예. 자, 박선아 기자 끝으로 자사고 폐지에 찬성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찬성하는 학교와 학부모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지금 취재가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진보적 학부모 모임인 참교육 학부모 연합회는 지난 2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울시 교육청의 자사고 폐지와 관련해서 환영의 뜻을 발표했습니다. 참교육 측은 서열화된 그 고교 체제를 일반고와 특성화고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선 그 자사고의 폐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자율형 사립고를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고와 자사고와 같은 특권 학교는 이제 옛것으로 돌려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사고 폐지 반대 집회가 열린 종로구 보신각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선아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일단 조희연 교육감이 모레 28일이죠.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인 결과를 밝힌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 역시 추가 취재를 통해서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사고 폐지 반대 집회 현장 연결해봤습니다. 네, 이번엔 경기도로 가보겠습니다. 의정부 시의 반환 미군기지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군이 떠난 자리에 시민 정원이 들어섰고 행정타운과 공원, 대학 등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의정부 시의 반환 미군기지 개발 현 주소와 향후 전망을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천 기자. 네, 저는 의정부역 앞 반환 미군기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의정부시 반환 미군기지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나가 있는 곳이 반환기지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곳은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미군 부대가 있던 곳인데요. 현재는 시민 정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제 뒤에 보시면 꽃과 나무로 예쁘게 꾸며진 화단이 있고요. 네. 버려진 타이어와 페트병, 톱밥 등을 사용해 아름다운 정원을 조성해 놓은 것도 있는데 모두 시민들이 참여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 자, 이렇게 반세기 넘게 미군 부대로 사용하던 곳이 마침내 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고 할 수 있는데, 자, 시민들의 상상력이 동원된 이 테마 정원들도 조성이 됐다고요? 네, 시민정원은 6,000제곱미터, 축구장 크기보다 조금 작은 면적의 단체 정원과 꽃밭으로 꾸며져 있고요. 네. 시민들을 비롯해 16개 사회단체들이 꽃과 나무, 버려진 물건 등을 재료로 숲으로 여는 미래, 빛과 미래의 정원, 구도자의 길 등 테마가 있는 정원으로 조성됐습니다. 예. 또한 미니 연못과 포토존, 원두막과 벤치를 마련해 주민 쉼터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의정부 반환 미군 기지는 시내 곳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됐었던 게 사실입니다. 현재 개발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의 사업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네, 의정부에는 8개의 미군 기지가 있는데요. 면적이 580만 평방미터에 달합니다. 네. 이 중 5개 기지는 이미 2007년에 반환돼 개발이 완료됐거나 진행 중에 있고요. 캠프 SA원에는 경기도 교육청 북부청이 조성됐고 네. 을지대 캠퍼스와 부속병원이 2020년과 21년에 각각 완공됩니다. 그리고 캠프 카일과 시어즈에는 경기 북부 광역행정타운이 조성돼 있고요. 예. 의정부역 앞 캠프 홀링 워터에는 오는 9월 중순까지 30억 원의 예산을 들인 평화의 공원이 만들어지고 캠프 라과디아에는 2020년까지 시민체육공원이 들어서게 됩니다. 예. 자, 이렇게 지역 곳곳에서 개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발 계획만 무성한 채 사업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곳도 있죠. 어디입니까? 네, 의정부에는 아직 반환이 되지 않은 곳이 3곳이 있는데 네. 특히 고산동에 있는 캠프 스탠리의 개발 사업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종합대학 유치가 실패하면서 의료와 복지, 주거를 결합한 액티브 시니어 시티 조성 사업으로 변경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 사업에는 1조 8천억 원의 민자를 유치하고 지자체도 일부 예산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재정이 열악한 의정부로선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따라서 미군기지 개발의 경우 지자체의 재정과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민자 투자 사업의 추진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의정부역 앞 반환 미군 기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병천 기자였습니다. 자, 이 의정부에는 하도 미군 기지가 많아 이 기지촌이라고도 불렸죠. 이제는 군사도시에서 문화도시로 탈바꿈을 꾀하는 의정부의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의정부 연결해 봤습니다. 24일 낮 12시 40분쯤 용산구 강변북로 구리 방향에서 가족을 태우고 운전하던 40대 남성이 보호 난간을 들이받은 뒤 도로 아래로 뛰어내려 숨졌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아내와 자녀 등 3명은 중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투신 직전 몹시 화가 난 상태로 웃옷을 벗고 있었고 아내와 다른 차량 운전기사의 만류를 뿌리치고 아래로 뛰어내렸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나 2시쯤 경기도 하남시 남한산성에서 등산객 60살 반모 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다른 등산객이 발견해 소방당국에 신고했습니다.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해 심폐소생술을 하고 헬기로 반 씨를 병원에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반 씨가 혼자 등산을 하다 심정지 증세를 보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4일 저녁 8시 10분쯤 경기도 여주시 오학동의 한 도자기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장 일부와 안에 있던 가마, 도자기 절연 기구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2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40분쯤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의 한 비닐하우스 작업장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비닐하우스 8동과 가구류 등이 불에 타 7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작업장에서 시작된 불이 주변 화해용 비닐하우스로 확대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잠시 주춤해졌지만 올여름 일찍부터 맹위를 떨치고 있는 무더위 때문에 각 자치구마다 무더위 쉼터 조성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독거 어르신이나 차상위계층 주민들의 무더위 쉼터 이용 빈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신승훈 기자입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늘어선 집들.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만한 문 안엔 조성순 할머니가 살고 있습니다. 32도를 웃도는 날씨가 계속되면서 어르신의 건강을 걱정한 복지사가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조 할머니는 아직 선풍기도 꺼내지 않았고 가까운 무더위 쉼터를 찾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전기 근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끄고 그냥 앉았고 은행이고 어디 맑은 위인데 가도 그 볼일 보러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이러면 앉아 있으려고 좀 나는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참 볼일 없으면 안 가지고. 마포구의 한 소공원입니다. 햇볕이 강한 낮 시간 공원의 정자 그늘 아래에는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늘에 있어도 땀이 흐르지만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돼 자주 찾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오후 1시를 조금 넘긴 상황입니다. 서울에는 벌써 일주일째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뒤쪽에는 어르신들이 그늘에서 더위를 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 주민센터 안 무더위 쉼터는 어떤지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 주민센터는 겨우 10여 미터의 거리. 하지만 동주민센터 안에는 민원인을 제외하고는 더위를 피하려는 어르신들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실내 온도가 25도 미만으로 시원함을 느낄 수 있지만 정작 어르신들이 쉴 공간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거기 들어가기 좀 불편해요. 왜요? 여기서 앉아 있는 게 좀 낫지. 거기 들어가면 아무래도 여기 쉼터가 있지만은 좀 불편할 것 같아서 거기 안 들어갑니다. 여기 앉아 있으니까 좀 시원해요. 에어컨 바람을 싫어하거나 답답한 실내보다는 야외가 좋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 이용을 막는 사람은 없지만 심리적인 이유로 이용을 꺼리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8월을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독거노인은 28만 6천여 명. 경제적인 이유로 집에서 냉방기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전기료 지원 등의 실질적인 돌봄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신승훈입니다. 서울시에만 현재 무더위 쉼터 2,900여 곳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년 그 수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이용을 꺼리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취약계층에 맞는 서비스 발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승훈 기자입니다. 서대문구 홍제 3동 주민센터입니다. 내부에 민원실과 분리된 주민 카페와 쉼터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주민들이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커피와 같은 음료도 마실 수 있으며 여름엔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훌륭한 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차도 마시면서 이렇게 소통할 수 있게 그런 공간을 마련을 했고요.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됐을 경우에는 그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방문하고 그다음에 전화로 안내를 해서 이 공간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처럼 무더위 쉼터 공간이 분리된 곳은 많지 않습니다.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곳은 서대문구의 139곳, 송파구의 194곳 등 서울시 전체에 2,900여 곳에 이릅니다. 무더위 쉼터 중 75%는 경로당이며 나머지는 동주민센터와 복지관, 은행 등이 지정돼 있습니다. 경로당의 경우 기존 회원들이 사용하고 있어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센터도 대부분 쉼터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들의 외면을 받기 일쑤입니다. 에어컨은 아무래도 골 아프고 좀 깝깝해요. 깝깝하신 거고. 네. 거기 갈 사이도 생각이 없고 또 그런 데 가고 싶지를 않고 아직까지는.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공원이나 고가 및 정자 등의 안개 분수와 같은 시설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대로변 횡단보도 등에도 그늘막을 늘려 일반 주민들의 폭염 피해도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여기에 겨울에 집중된 기부와 나눔을 여름철로 분산해 취약계층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기업들이 그냥 연말에 가서 한꺼번에 몰려가지고 자원봉사나 이런 게 할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 기관들은 저희가 이렇게 다 제안서를 갖다 다 넣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활용하셔가지고 꼭 필요한 어르신께 이렇게 후원이 잘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한편 지난 1990년 113일이었던 여름 지속 일수가 지난해에는 142일로 한 달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더위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5월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신승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용산구가 용산구 청파동에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을 계획해 왔습니다. 기존 부동산을 매입해 추진하려 했지만 제대로 법적 검토를 거치지 않으면서 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어찌 된 일일까요? 김동훈 기자입니다. 용산구 청파동에 위치한 한 건물입니다. 최근 용산구청이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을 위해 매입하려고 했던 곳입니다. 지난 4월 구 투자 심사를 마치고 이달 매매 계약을 앞두고 있었지만 이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해당 부지와 건물이 용산구 의회 소속 의원의 소유였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르면 지방의원은 해당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할 수 없고 지방계약법 제33조에 지방의원이 해당 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초 구의원 소유의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계획에 특혜 시비가 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구청 측은 이미 서울시 심의를 거쳤고 절차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지원들이 홍보하면서 어떻게 국공유지 저를 확보할까 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세세 부분까지 확인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까지 못 챙긴 부분 제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의도적으로 했던 사실은 아니고. 결국 사전에 구가 제대로 법적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결과 웃지 못할 해프닝도 빚어졌습니다. 이미 지난 2일 구의회는 이 안건을 통과시켰지만 법 저촉 여부를 뒤늦게 알아채고 지난 20일 번안 동의를 거쳐 결국 번복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도 법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악법도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로 공무원들께서도 좀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고 우리 의원들께서도 안건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는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철저하지 못한 집행부의 계획으로 무산돼버린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그동안의 행정력 낭비는 둘째치더라도 불거진 특혜 시비를 잠재우기는 한동안 어려워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서울시와 강남구가 영동대로 지하 공간에 광역 복합 환승센터와 문화상업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환경 영향평가 공청회가 열렸는데 집안 침하와 지하수 유출 대책 같은 예측 결과가 부실하다는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삼성역에서 봉은사역에 이르는 950m의 영동대로 구간. 지하 공간에 단일 규모로는 국내 최대의 광역복합환승센터와 문화상업시설이 들어섭니다. 본격적인 개발에 앞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환경기준치가 변경은 없으나 향후 한 2019년도에 환경평가 시에는 더욱 강화된 환경기준을 적용해서 평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평가서가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지하 공간을 50m 넘게 파들어가는 공사인 만큼 지하수 유출과 수위 변동이 예상되는데 예측 결과가 빠져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따른 집안 치마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소림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였고 영등도로 지하 사업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영향을 평가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 환경 현황에 대한 조사 기간이 동절기로 한정돼 있는 데다 실제 측정 자료가 부실하고 봉은사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가 부족하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특히 현대차 사옥 건설과 공사 시기가 겹치는 데 따른 통합 환경 영향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현황 조사나 이런 사전 검증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전면 재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영동대로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는 지난 4월과 5월 초안에 대한 공람 결과 30명 이상의 주민들이 공청회 개최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열렸습니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연내 착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부입니다. 서울시와 각 자치단체가 지난해 예산을 세워놓고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불용 예산이 2조 원을 넘었습니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용 예산은 2조 1,1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습니다. 전체 불용 예산 가운데 서울시는 9,184억 원, 그리고 25개 자치구가 1조 1,956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치구 가운데 예산을 가장 많이 불용시킨 곳은 강남구로 824억 원, 이어서 서초구 809억 원, 중구 743억 원, 마포구 729억 원 순입니다. 가장 적게 남긴 자치구는 금천구로 276억 원이고 이어서 성동구, 중랑구 순입니다. 적응할 만하면 또다시 바뀌는 교육 정책. 학생이나 학부모나 매일 바뀌는 교육 정책을 살피기 위해 뉴스를 찾아봐야 하고 일선 학교에서도 이렇다 할 진학 상담을 해주지 못한 채 잠시 두고 보자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게 옳고 그르다를 떠나서 적어도 아이들이 타고 있는 교육 버스만큼은 급커브나 유턴이 없길 바라봅니다. 박용의 뉴스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